안녕하십니까. 이국의 주식시장 엄신영의 이국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방송을 좀, 쉬려고 했는데, 오늘 또 갑작스럽게 이슈가 발생을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좀 켰습니다. 우리나라 그 포항 앞바다, 이제 영일만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바닷가에서, 석유와 가스가 대량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한국가스공사 유틸리티 업종으로 정말 상한가를 가는 그런 기업을 통했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상한가예요. 진짜 이 유틸리티 업종이 상당주가 아닌데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래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직접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그 140억 최대 규모의 가스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시추 작업을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진짜 뭐 한국가스공사부터 비롯해서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한국석유, 뭐 SK가스 이런 기업들 뭐 상한가 가고 뭐 급등하는 모습들을 또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얘기하기로는 동해의 석유가스 매장 가치가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5배 정도라고 이제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우리가 너무 이제 그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게 어쨌든 간에 이러한 그 가스를 수출해서 생산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기한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시추를 해서 정말로 그 정도 양에 딱 까보니까 얼마 없더라 라고 사업성이 없다 그러면 결국엔 다 이제 그 거품으로 이제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도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신뢰성 있는 나름 좀 의미가 있는 발표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스나 석유 관련주들이 당분간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라는 건 자체가 주식이 기대감으로 주로 이제 강하게 움직였다가 실체가 나오면 이제 사그라드는 것처럼 기대감들이 조금 더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등락폭은 굉장히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스 관련주나 이 석유 관련주들은 굉장히 좀 당분간 모멘텀이 있긴 하겠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사실은 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막상 시추를 해봤을 때는 또 생각보다 없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실망감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간 상황에서 또 갑자기 하한가가 나올 수도 있는 정말 그런 정말 미친 변동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요 관련주에는 너무나 우리가 좀 뭐 너무나 우리가 기대를 하거나 그러지 말자. 근데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홀딩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기대감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번 달 정도까지는 조금 더 들고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올해 이번 달에는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6월 아마도 둘째 주 목요일 정도 예정이 돼 있을 텐데, 6월 13일.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가스 관련주나 석유 관련주들이 가파르게 또 이렇게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타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단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할 필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가스 관련주와 석유 관련주가 막 급등할 때 우리는 뭐를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저는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이제 봐야 되겠죠. 화장품이나 또 의류. 근데 화장품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에 좀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도 이번 달에 좀 강하다가 다음 또 좀 6월 말부터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화장품 관련주를 그래서 좀 봐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의류 관련주들, 그 다음에 식품 관련주들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이제 6월 달이 좀 굉장히 중요한 달인 게, 이제 EQ, 2분기 마감이기도 하면서, 또 한 해의 반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반기 마감도 되고요. 또 그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 또 6월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많이 올랐던 업종들을 또 팔고 그동안 못 올랐던 업종들을 다시 한번 또 매집해서 또 3Q, 뭐 7, 8, 9월에 또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특히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또 눈여겨봐야 될 종목이 이제 한미 반도체가 오늘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네, 여기 오늘 이제 한국화성다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틸리티 업종이 또 대기업 이제 이게 큰 시가총액이 3조 넘는 기업이 상한가를 가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뭐 상한가를 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단기간에 움직임이 좀 나오다가 또 밀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릴 때 차라리 좀 뭐 접근을 하더라도 어차피 가스값도 좀 상승을 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가스공사도 강하게 움직였지만 반대로 한미 반도체는 오늘 급락을 했어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장중에 13% 정도, 14% 정도 급락을 했는데, 한미반도체가 급락한 요인은 이 경쟁자가 출현했다는 거죠. 하나 그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 하나 정밀기계에서 이 TC 본더, 이제 한미반도체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든 그 장비를 이제 하나 정밀기계에서도 이제 만든다. 그런 소식들로 인해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간에 기존의 뭐라 그럴까요?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가져간 이런 그 업종들, 그다음에 종목군들이 이제는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는 시그널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제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시기적으로도 약간 근접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EQ의 마감, 그다음 단기 마감, 그다음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도 대조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즉 상반기에 많이 오르고 또 2분기에 많이 올랐던 것들을 이제 치욱 실현을 하면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이제 그들만의 성적을 내야 될, 실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평가를 받아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걸 파해보서 이제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업종들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는 도래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포트폴리오 재조정 또 이런 어떤 그것에 합리적인 의심을 가게 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더 크게 보면은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조정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로 보여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에 양봉이든 음봉이든 어쨌든 간에 정고점까지 트라이하면서 횡보하면서 올려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어떤 그런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다면 이거는 조정의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또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이제 SK하이닉스와 관련된 업종들은 좀 꺼질 것이고 반대로 삼성전자 같은 종목군,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또 오늘 그런 시그널이 나왔어요. 삼성전자 관련주들은 또 반대로 SK하이닉스도 물론 올라갔지만 삼성전자는 또 그에 비해서 3% 정도 반등을 놓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한미반도체가 꺼질 때 이오테크닉스는 오늘 또 어쨌든 3% 넘는 상승세를 또 보여줬고요. 또 제우스 이런 기업들도 강하게 또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동안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SK하이닉스 관련주로서 엮여서 올라간 종목군들은 강하게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중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그나마 이제 그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좀 버텨낼 수 있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반도체 종목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특히 SK하이닉스 관련된 종목군들을 조금씩 처분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수익을 실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내가 반도체 종목군들을 한다고 하면 삼성전자 관련주들을 그나마 하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강하게 역시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여전히 이제 그 화장품 관련주들이었죠.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나, 뭐 클리오, 클리오 좀 빠졌네요. 뭐, 삼성콜마, 이런 것들도 장 초반에 이제 그 가스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또, 이하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좀 강하게 움직였는데, 화장품 관련주들도 일단은 이번 달까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살 필요는 없고, 만약에 화장품 관련주가 없다신 분들은 의류 관련주를 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래서 이제 의류 관련주는 이제 그 상승 수입부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대시럽이라든지 또 어제 말씀드렸던 뭐 감성코코나 브랜드 코퍼레이션 이런 것들이 차라리 좀 낫다. 예,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차라리 매수가 낫고, 화장품 관련주들은 이 매수하신 분들이 좀 강하게 좀 홀딩을 하는 전략으로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오늘 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저기, 어, 에코프로 비움도 강하게 움직이지는 않았네요. 그죠? 2차 전지가 아니라 오늘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였죠. 네, 바이오 관련주들. 바이오 관련주도 움직였고, 오늘 그 일부 스페셜티 케미칼, 그죠? 네. 일부 스페셜티 케미칼. 제가 어제 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이크머티, 이렇게 또 반대로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애견 케미칼.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상황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정도는 잘 봐야 되고, 제주 전자재료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관점도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2차 전지가 조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또그 믹싱 공정의 대표 주자인 윤성 FNC도 오늘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7% 이상.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윤석 FNC도 오랜 기간 좀 빠지긴 했다가 조금씩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못해도 일단 10만 원대까지는 한번 우리가 트라이 볼 수 있지 않을까. 9만 9천 원까지. 그래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단기 매매는 가능할 것 같아요. 조정이 나올 때 우리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 믹싱 공정, 그다음에 그 ESS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그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응급제 이런 차세대 배터리 관련주들 계속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제약바이오가 오늘 또 강하게 또 움직였어요. 유한링 같은 경우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였죠. 랭라자, 레지티닙의 병역요법 이슈가 이제 지금 아스코에서 발표가 되면서 장중에 오늘 10% 정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 흐름은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일단은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해요. 여기 매물대. 그래서 이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매물을 나름대로 흡수를 했다라고 봐지긴 합니다. 근데 내일 모레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저렇게 7만 5천 원짜리 위에서 이렇게 논다고 하면 상관없을 것 같거든요. 7만 5천 원 위에서 이렇게 놀다가 약간 조정받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만 5천 원 정도 오늘 종가죠. 종가자리를 지켜주는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오늘 모멘텀도 충분히 있고, 그 다음에 수급 자체도 오늘 외국인 수급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기관이 뭐 팔고 또 개인만 사다가 외국인들이 좀 샀던 이 흐름은 되게 긍정적이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조금 매체적 연속선상에 있어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정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 아이테오젠이 드디어 20만 원 언저리까지 이제 왔어요. 그래서 이 MSCI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머크와의 제휴 관계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급등을 했는데 내일도 한번 더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고, 사실 그 뭐 HLB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예고된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급등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 반드시 어 쌍바닥을 그리든지 S자를 그리든지 하는 이 파동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락이 나와줘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241선을 다시 한번 지켜주는 이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다시 한번 우리가 다시 상승으로 갈 수 있구나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얘도 이제 내일과 모레의 흐름이 되게 중요하다. 결국 하나가 멈추고 다시 한번 이제 5일선 위로 안착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재차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전저점까지 밀리느냐, 이제 그런 좀 중대의 기로점이 놓여져 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약 바이오 쪽에서의 이 이 항암제, 면역 항암제든 표적 항암제든 간에 우리나라가 갈 길은 여전히 신약 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주도에 있는 신약을 우리가 뚫고 새로운 우리의 K바이오가 전면에 나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적으로 우리가 키워내야 될 산업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이제 무진행 생존 기간 자체가 역대 가장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긴 23.8개월을 이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단기간 동안에는 뭐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나 아니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평범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또 우리나라의 또 이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보유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로 좀 저는 기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좀 내일과 모레 좀 하락을 멈춰준 상태에서 반등을 강하게 붙여줘야 돼야 HLB도 희망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죽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이제 내일과 모레 이 240선을 결론적으로 지켜내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가격대는 대략 한 5만 원, 뭐 4천 원, 5천 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삼천당 제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바이오시밀 황반 변성 치료제라는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월 초에 이렇게 좀 이렇게 빨간불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적산병이 나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도 다시 한번 또 컨택을 해보고, 한우바이오 파마도 급락을 한 다음에 오늘 또 이렇게 강하게 또 이렇게 5%도 반등을 보여줬는데, 얘도 마찬가지. 얘도 만약에 내일 만약에 음봉으로 밀리면은 조금 더 이제 조정이 하락 파동으로 가는 조정이 될 거고, 내일 만약에 한 번 더 이렇게 양봉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서 올라가면 이 음봉 자체가 한 번에 이제 그런 페이크성 음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 얘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내일과 모레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크를 좀 해보면서 대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 밖에도 뭐 리가캠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제 가져가야 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금 더 좀 상위권, 시가총액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 특히 코스닥에 있는 종목군들, 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컨택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스네트리온도 뭐 괜찮고, 삼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대웅제약이나 뭐 동아이스티나 이런 기업들 AB에바이오도 모멘텀 낼 수 있는 AB에바이오는 조금 이제 아슬아슬하긴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 아스코가 끝나게 되면 또 이제 이슈 소멸이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이제 약간 아이테오젠이나 삼천당 제약,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 방송을 좀 이렇게 마치고 일단은 뭐 이번 주 정도 매체 정도 좀 지켜봐야 이번 달 그리고 또 3분기에 좀 더 움직일 수 있는 업종들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당락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이제 가스 관련주로 인해서 아침에 굉장히 수급이 또 가스를 몰려서 다른 뭐 반도체나 화장품이나 다 꺼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장후반에는 다시 한번 또 화장품이 강하게 움직이고 반도체도 삼성전자 관련주가 움직이고 또 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는 거 봐서는 어쨌든 간에 가스 관련주는 너무 우리가 휘둘리지는 말자. 근데 기대감이 충분히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게 주식이므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따라붙지는 마시고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주도 그러면 원전 관련주는 어떻게 될 거냐. 예, 당분간은 만약에 이제 가스 관련주가 좀 강하게 좀 이렇게 움직인다면 원전 관련주나 또 수소 관련주들이 좀 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지금 수급이 다 에너지 관련주의 수급이 다 이제 가스가 석유로 몰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이나 가스 관련주들이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이제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조정 나왔을 때는 매수가 가능합니다. 왜냐면 원전이라든지 수소 관련주들은 AI 모멘텀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AI 모멘텀은 꺼지지 않습니다. AI 모멘텀은 계속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또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모멘텀이 되기 때문에 AI 관련주들은 또 AI로 이제 촉발된 이 에너지 관련주들은 결코 꺼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시 매수 입장은 유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오늘도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쨌든 간 조정 나왔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별도로 뭐 추가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 뭐 카페 시장 이런 종목군들도 조금 모멘텀이 좀 있어요. 온라인 커머스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조정이 좀 뭐 이렇게 나오면 매수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써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본격적인 어떤 이 6월 달에 조금 더 공략해 볼 만한 종목군들은 뭐 내일 모레 정도 좀 압축을 해서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또 지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예, 4일날 미국 현지 시각이죠. 미국의 현지 시각으로 4일날에 또 이제 졸트 보고서 구인 규모, 그다음에 5월에 ADP 민간 고용폭, 그다음에 7일날에 이제 그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따라서 결국에는 금리가 이제 정말로 인상을 할 건, 이게 인하를 할 건지 그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굉장히 그 등락도 심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가스 관련주들이 생활성으로 강하게 이제 붙였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는 상황들,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가미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이제 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시장이 너무 무리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어, 떨어졌을 때는 이제 매수는 가능하다. 이제 올라갔을 때는 조금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어, 무리하게 따라붙지 마시고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고요. 어쨌든 간에 좋은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